남편의 망설이지 마. 부탁으로 위장 어서 이혼에 끝내야 동의한 해. 아내는 그 그래야 선택이 모두 안전해. 불륜과 숨겨진 아이 그리고 딸의 양육권 분쟁으로 망설이지 마. 이어진 배신의 어서 시작이었음을 끝내야 해. 알게 된다. 그래야 모두 안전해. 끝없는 싸움 끝에 공동 양육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망설이지 마. 그녀는 상처 어서 속에서도 끝내야 해. 아이의 그래야 웃음을 모두 지키기 안전해. 위해 삶을 다시 선택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공증 사무실 의자에 앉아 펜을 쥔 채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 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 안 하면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감옥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법적인 문제야. 지금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서류만 써줘. 제발. 정아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그 아래 빈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가 채워야 할 칸들이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이혼은 아니지. 성우는 제 손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아니야. 위장이야. 곧 다시 할 거야. 한 달만, 아니 2달이면 돼. 그때 다시 신고하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위장이혼. 그 말이 제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성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도? 응. 나만 믿어줘. 다 끝나면 설명할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박정아. 이름을 쓰는 동안 제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글씨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려서 삐뚤빠뚤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쓸 때는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제 생년월일인데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공증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저를 돌아보지 않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공증 사무실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성우는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슴 한쪽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변호사. 서류 넣었다고 알려줘야 돼. 그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이혼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지금 막 끝났어. 서류 넣었어. 이제 괜찮을 거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들리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연락 기다릴게. 통화가 끝나고 성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신고할 수 있어? 성우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곧. 조금만 참아. 이것만 넘기면 끝이야. 얼마나? 1~2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달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옆자리에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 사람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회사 사람. 무슨 일 있어? 아니, 업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살 윤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오래 걸렸어.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볼일 좀 봤어. 밥 먹었어? 응. 할머니가 차려줬어. 근데 엄마 얼굴이 이상해.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윤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숙제 봐줘. 그래, 엄마 씻고 볼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처져 있었고 입술에 피가 없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을 끼얹을 때마다 공증 사무실에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탁! 하고 도장을 찍던 소리.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위장이온이면 괜찮은 거야. 한두 달이면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했어. 서류 넣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변호사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호사겠지. 당연히. 하지만 성훈의 목소리는 변호사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괜히 의심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성훈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자꾸 늦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아빠 힘들겠다. 응. 그러니까 윤서가 착하게 있어줘야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서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성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응. 나중에 연락할게. 짧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원래 바쁘면 이렇지. 괜찮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계속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윤서 데리고 공원 갈까?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일 때문에. 그럼 다음 주는? 그때 보자. 성우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성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모르겠어. 상황 봐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두 달이라고 했잖아.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 뭐가 복잡한데? 지금은 설명 못해. 나중에 다 얘기할게. 성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성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훈이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통장 분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수저를 든 채 멈췄습니다. 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정리해야 돼. 꼭 그래야 해. 응.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따로 넣어줄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알았어.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분리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혼하셨어요? 네. 힘드시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 통장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위장이혼인데 왜 통장까지 분리해야 하지? 의문이 들었지만 성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래야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성훈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좀 나가 있을게. 어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래. 성훈은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친구 만나러 갔어. 언제 와? 저녁쯤. 하지만 성훈은 저녁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알았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윤서를 재웠습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성우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박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달라졌어. 그 생각이 들자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잘 잤어? 응. 성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어디서 잤어? 친구 집. 누구? 대학 동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또 나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일요일인데 급한 거야. 성우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성훈이 차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윤서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맨날 바쁘잖아.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성우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줄어 있었습니다. 양말, 속옷, 셔츠 몇 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옷을 두고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옷 어디 갔어? 옷. 양말이랑 셔츠 몇 벌 없어진 것 같은데. 성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세탁소에 맡겼어. 세탁소? 응. 드라이 맡긴 거. 언제? 지난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성우는 원래 세탁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괜히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한 주에 사흘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야. 회식이야. 일 때문에.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윤서를 혼자 재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매일 곧 온다고 하잖아.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윤서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윤서의 등을 쓸어주며 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 새벽 1시쯤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기다렸어. 미안. 성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현관 구석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운동화였습니다. 핑크색이었습니다. 윤서 거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뭐야? 성우는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친구의 거. 친구의? 응. 놔두고 갔어. 왜 여기 있어? 나중에 전해주려고. 저는 일어나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은 새 것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이거 언제 가져온 거야? 며칠 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까먹었어. 저는 신발을 내려놨습니다. 성우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거라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친구 집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친구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신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을 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밑창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도로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윤서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신발을 들고 현관에 앉았습니다. 누구 건데? 문득 성훈의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성훈이 핸드폰을 두고 간 적이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훈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날 저녁 성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신발 언제 가져다 줄 거야? 신발? 현관에 있는 거. 아, 그거. 이번 주 안에. 그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신발 아직 안 가져다 줬어?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바빠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누군데? 대학 동기. 이름이? 왜 그래, 갑자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성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다음 날 성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성훈은 나가면서 큰 가방을 하나 챙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 옷 좀 넣어야 해서. 왜? 출장 갈 수도 있어. 언제? 이번 주 중에. 성훈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걸 보며 섰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어디야? 회사. 언제 와? 모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윤서를 재웠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안 와? 응. 일이 많아서. 엄마, 나 무서워.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왜? 뭐가 무서워? 아빠가 안 올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점심때 짧게 들렀습니다. 짐 좀 챙기러 왔어. 저는 성훈을 봤습니다. 출장 가는 거야? 응. 어디? 지방. 언제까지? 일주일. 성우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양말, 속옷, 셔츠, 바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출장이야? 성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성우는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성우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성우나. 응? 조심히 다녀와. 성우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있던 핑크색 신발을 다시 봤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출장 연장됐어. 언제 와?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알았어. 저는 혼자 윤서를 돌봤습니다. 윤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응. 그럼 왜 전화도 안 해? 바빠서 그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언니. 너 괜찮아? 응. 왜? 성훈이 내 남편 맞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내가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뭘?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랑 같이 있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서촌 쪽. 카페. 혼자? 아니. 여자랑. 그리고 애가 있었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에? 응. 5살쯤. 여자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아야, 너 정말 몰랐어? 응. 이혼했다며? 위장이혼이라고 했잖아. 그랬어. 정아야, 이거 진짜 위장이혼 맞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진 찍었어. 보낼게. 응. 전화가 끊기고 곧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무릎에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윤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응?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아니야. 괜찮아.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윤서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서촌 있었어. 성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누가 봤어? 누가? 내 언니. 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여자가 누구야? 친구. 애는? 친구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애? 진짜? 응. 거짓말하지 마. 성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훈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제발. 미안해. 미안하기만 하면 돼. 대체 뭐야? 그 여자가 누구야? 성훈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 설명하기 힘들다고? 1달 넘게 그 말만 하잖아. 정아야, 목소리 좀 낮춰. 윤서 자고 있어. 나한테 설명해. 지금 당장. 성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 내일. 어디서? 집 근처 카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훈을 만났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성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성우 앞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성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민주야. 누구? 내 후배. 후배? 응. 회사 후배.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귀고 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귀고 있다고? 응. 언제부터? 작년부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응. 그럼 이혼하기 전부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위장이혼이 뭐야? 나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면 돼. 나 완전히 바보 만든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는 뭐야? 그 애가 누구야?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딸. 민주딸. 진짜? 응. 그럼 너랑은 상관없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성훈아, 나 똑바로 봐. 그 애가 내 애야? 성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응. 저는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몇 살인데? 5살. 5살? 응.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5살이면 윤서가 4살 때, 제가 윤서 유치원 보내고 성훈이랑 같이 살 때, 그때 이미 너 완전히 나 바보 만든 거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아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을 열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 방으로 갔습니다. 윤서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볼일 좀 봤어.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안 울었어. 눈이 빨개.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 맞고 와서 그래. 윤서는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 슬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훈이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한참을 서 있다가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메시지, 초인종.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훈이 말했습니다. 윤서 좀 보고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애 아빠인데 보고 싶으면 안 돼? 언제? 이번 주말. 알았어. 집 앞에서 만나. 집에는 못 들어가. 안 돼. 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주말 성훈이 윤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윤서를 현관까지만 배웅했습니다. 윤서야,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응.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는 집에 있어야 해. 윤서는 아쉬워했지만 성훈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윤서 방으로 갔습니다. 윤서의 인형들이 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안고 앉았습니다. 윤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성훈이 민주랑 살면 윤서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윤서는 내 딸이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훈이 윤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윤서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놀이공원 갔다 왔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아빠가 인형도 사줬어. 윤서는 인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성훈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윤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내일 시간 돼? 카페에서. 알았어. 다음 날 저는 성훈을 만났습니다. 성훈은 말했습니다. 윤서를 나한테 보낼 수 없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윤서를 나한테. 왜? 내가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정적? 너? 바람 피우고 애까지 둔 사람이. 민주랑 결혼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응. 그리고 윤서도 같이 키우고 싶어. 미쳤어. 윤서가 내 딸인데. 나도 아빠야. 양육권은 나한테 있어. 그건 조정할 수 있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정아야, 나 진심이야. 윤서한테도 동생 있는 게 좋잖아. 동생? 그 애 말하는 거야? 응. 저는 일어섰습니다. 절대 안 돼. 윤서는 내가 키울 거야. 정아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윤서 어디도 안 가지? 응. 나 여기 있을 거야. 약속해. 응. 약속. 저는 윤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윤서를 나한테 보낼 수 없을까? 절대 안 돼. 절대로. 일주일 뒤 성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 주말에 또 보고 싶어.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왜? 윤서한테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도 아빠야. 볼 권리 있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 있어. 알지? 알아. 주말에 데리러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말 성훈이 윤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윤서를 보냈습니다. 윤서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성훈의 차에 윤서가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성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 언제 데려올 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재우고 내일 데려다 줄게. 뭐? 그건 안 된다고. 윤서도 괜찮대. 성훈아, 윤서 당장 데려와. 내일 데려다 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 없이 혼자 잤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윤서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 방으로 갔습니다. 윤서의 인형들이 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서의 베개에서 윤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훈이 윤서를 데려왔습니다. 윤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피자 먹었어. 그래? 응. 그리고 영화도 봤어. 저는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은 윤서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서야, 들어가 있어. 윤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윤서 우리 집 좋아하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윤서를. 안 돼. 왜 그렇게 고집부려? 윤서는 내 딸이야. 나도 아빠라고. 너는 아빠 자격 없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윤서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정아야, 이건 내 권리야. 알았어. 하지만 매주는 안 돼. 격주로. 알았어. 그날부터 윤서는 격주로 성훈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틀, 사흘. 윤서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집 어땠어? 좋았어. 뭐 했어? 영화 보고 놀이공원 가고. 그래. 윤서는 점점 성훈의 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 거기 방이 나보다 커. 엄마, 거기 장난감 많아. 저는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훈이 말했습니다. 윤서 짐 좀 가져가도 돼? 무슨 짐? 옷이랑 책 좀. 왜? 윤서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옷이 부족하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윤서 짐은 여기 있어야 해. 정아야, 윤서가 불편해해. 알았어. 조금만. 저는 윤서 옷 몇 벌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을, 그 다음 주에는 인형을. 윤서의 물건들이 하나둘 성훈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윤서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점 비어가는 방. 어느 날 성훈이 말했습니다. 윤서를 우리 집에서 학교 보내도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우리 집이 학교랑 더 가까워서. 안 돼. 왜? 윤서한테 편한데. 윤서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 해. 정아야, 윤서 생각 좀 해. 내가 윤서 생각 안 한다고? 너야말로.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냥 주말만. 하지만 어느 주말 윤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 어디야? 우리 집. 왜 안 데려와? 윤서가 여기 더 있고 싶대. 뭐? 윤서한테 직접 물어봐. 윤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윤서야, 집에 안 와? 응. 나 여기 좀 더 있을래. 왜? 재미있어.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서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그런데, 여기도 좋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은 와야 해.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윤서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 어디야? 미안해. 윤서가 오늘도 여기 있겠대. 뭐? 그럴 수 없어. 당장 데려와. 정아야, 윤서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윤서가 뭘 안다고. 윤서도 알아. 어디가 더 좋은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아, 너 지금 나한테 도발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당장 윤서 데려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갈 거야. 알았어. 1시간 뒤 성훈이 윤서를 데려왔습니다. 윤서는 울상이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왜 울어? 아빠가 가라고 했어. 저는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장이혼, 바람, 양육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위장이혼이면 이혼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입증해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가 필요해요. 위장이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뭐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은요? 현재 어머니가 주 양육자니까 유리해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 다툴 수 있어요. 어떻게요? 경제력, 양육 환경 같은 거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일주일 뒤 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훈에게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이게 뭐야? 내 권리야. 소송까지 할 거야? 응. 나 윤서 절대 안 보내. 정아야, 이렇게 하면 윤서만 힘들어. 너 때문에 이미 힘들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성훈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류가 오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성훈도 와 있었습니다. 민주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민주를 처음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저보다 예뻤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윤서 양육에 적극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 양육자였으며 윤서와의 애착이 깊습니다.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볼일 좀 봤어. 아빠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윤서는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꼭.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류를 읽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누구요? 위장이혼이라는 걸 증언해 줄 사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훈의 친구들. 아니, 그들은 성훈 편일 것입니다. 없어요. 그럼 힘들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성훈도 섰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위장이혼 피해자이며 주 양육자입니다. 성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혼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위장이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제가 키웠습니다. 9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윤서를 빼앗지 마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진술하세요.
성훈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윤서 아빠입니다. 윤서를 사랑합니다. 성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윤서 양 의견도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윤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다음 주에 엄마랑 어디 갈 거야? 어디? 법원. 법원이 뭐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곳. 왜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윤서를 데리고 법원에 갔습니다. 성훈도 와 있었습니다. 윤서는 성훈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성훈은 윤서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이리 와봐. 윤서는 무서운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판사 앞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서야,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윤서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훈을 봤습니다. 둘 다요. 그럼 한 사람만 골라야 하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저는 윤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윤서는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양육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동양육. 네. 윤서가 양쪽 집을 오가며 지내는 거요. 그럴 수는 없어요. 판사가 그게 윤서한테 가장 좋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길 확률이 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윤서 방으로 갔습니다. 윤서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 옆에 누웠습니다.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졌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공동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윤서는 일주일은 저와 일주일은 성훈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윤서가 성훈의 집으로 갈 때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윤서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윤서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윤서는 양쪽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팠지만 윤서가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 생일 어떻게 할까? 같이 해줄래? 응.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윤서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윤서 생일날 저는 성훈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주도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있으니까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좋아. 케이크를 자르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나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비밀이야. 윤서는 웃었습니다. 저는 윤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웃는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10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왜 두 집에 살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 때문이야. 친구들은 한 집에 살던데. 응, 그래. 나도 한 집에 살고 싶어.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아빠 둘 다 볼 수 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 많이 컸구나. 응. 나 이제 언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네. 그날 밤 저는 윤서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성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운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말했습니다. 윤서 운동회 날 같이 가줄래? 응. 운동회 날 저는 성훈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주도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윤서를 위해 참았습니다. 윤서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성훈도 응원했습니다. 윤서가 1등을 했습니다. 윤서는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웃는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윤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봤어? 응. 잘했어. 윤서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성훈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윤서가 행복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왜? 와줘서.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윤서 편이야. 나도 엄마 편이야.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훈의 사진이 아직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윤서를 위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6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